안녕하세요. 노을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기 파트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화면은 동일하죠. 네, 대단원, 소단원, 문항번호, 문항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를 푸시면서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거나 그쵸? 헷갈린다 이런 부분의 문항이 있다면 번호를 좀 적어주시면 그 문항의 번호에 맞는 단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시려면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죠? 네, 문제 보시기 전에 종이와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틀린 번호의 문항만 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문항 번호 보고 어느 파트인지 찾아서 부족한 단원을 좀 보충해 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모의고사는 80문제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가 진단용으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니까 본고사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이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잘하는 거는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부족하거나 자꾸 틀리는 부분, 그 부분들의 단원을 보충한다라는 용도로다가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럼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1번 아니고 항상 36번부터 시작하죠. 네, 번호만 잘 익혀두셔도 30번대 어디다, 40번대 어디다 요렇게 되면 부족한 단어를 빨리 찾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36번부터 80번 이렇게 실기문항 같이 번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36번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번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네. 자, 일단은 문제 보시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다라는 조건을 뒀어요. 그쵸? 자, 2번 같은 경우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할 때는 마비된 쪽.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지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기 때문에 3번 문항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식사하실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질문하시다 혹시 답하시다 사례에 걸릴까 봐 그러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반 정도 삼키면 아니요, 충분히 다. 5번 같은 경우에 빨대를 고정할 때는 왼쪽이 편마비니까 마비 쪽에 빨대 고정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번 구토를 하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네,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는 거죠. 네,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똑같아요.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뒤는 다 틀린 말이고 잠그고 보고한다. 그다음에 영양액 분당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 거고요. 속도의 영향도 좀 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네. 자, 요거 외에도 문항을 갖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체크박스에 항상 정리해 갖고 오죠.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다. 또 진한 농도 영양을 주입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한다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될 수 있다. 비위관이 빠진 경우에는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되죠. 식사 후 30분 이상은 상체를 항상 상승시켜주는 자세를 취해주면 됩니다. 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네, 이 번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36번 같은 경우에는 식사 돕기 내용이었고요. 37번 같은 경우는 경관 영양, 위관 영양 거의 대부분 고정입니다. 그래서 번호의 문제 파트가 거의 비슷하고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내용. 지금 제가 이런 체크박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1번부터 5번까지 물론 이 문제는 이런 문항을 썼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예,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관 영양에서 지금 저랑 공부하시면서 5번 문항 포함 체크박스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답을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그래도
네, 저는 요 공부법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부족하다면, 예, 부족하다면 위에 페이지 제가 기록해 드리죠. 여기 가셔서 직접 표준 교재를 한번 읽어주시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게 인지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이죠. 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안 연고는 투약하시고 나시면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서 눈 안의 연고가 잘 퍼지고 흡수되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항상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안쪽은 코 방향, 바깥쪽은 귀 방향. 네, 하안검 아래에 비루간 눈물샘이라고 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이쪽에 구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코 방향인 안쪽에서 귀 방향이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연고 투약도 해주시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비로간을 가볍게 눌러주는 건 연고가 아니라 안약 투여법이죠. 네.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기와 접촉한 면에 세균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처음 나온 거는 짜서 버리고 다음 연고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번 통증 감소, 2번 부종 예방, 3번 흉터 예방, 4번 약물 흡수 촉진, 5번 피멍 발생 예방. 정답은 5번이죠. 네, 알코올솜으로 비비게 되면 멍이 듭니다. 네, 피멍이 발생해요. 혈관을 바늘로 펑, 그죠? 네, 이렇게 뚫어가지고 주사 바늘을 넣어놨기 때문에 예, 혈관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비벼주시면 멍이 시퍼렇게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정답인 거죠. 자, 다음 문항이요. 40번입니다.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고른 것은 1번 기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5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네, 냉동고가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약도 냉동고에, 글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냉동고에 넣는 약은 거의 못 봤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아주 극소수. 네. 기약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기약뿐만이 아니라 기약, 안약 이런 거 대부분 거의 상온입니다. 그 상온에 또 그늘진 곳에 왜냐면 햇볕을 들면 햇볕에 의해서 약 성분이 변질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약이나 안약, 상온 그늘진 곳에라고 써주셔야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가루약, 물약에 녹이지 않습니다. 가루약은 가루약대로 그러니까 먹기 전에 숟가락에 물을 넣어서 개어서 먹는 거지. 네, 이걸 물약에다 타가지고 보관했다가 먹지는 않으니까요. 갈색병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빛을 차광한 상태로 보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게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 음료 같은 경우 거의 갈색병이잖아요. 비타 C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노출되면 변질되거든요. 성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갈색병에 들어있다는 것은 빛을 차광해야 된다는 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주시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맞는 표현 하나밖에 없어요. 습기가 있는 거 안 되고 온도 맞아야 되고 비차광해야 되고 공통점입니다. 모든 약의 보관법에서.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2번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이동하기에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5번 옷을 입고 벗기 쉽게 속옷을 입히지 않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시면 안전하고요.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마비,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에 돌봄은, 저 양보사는 마비 쪽에서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손잡이는 당연히 건강한 쪽으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지거나 벗겨지거나 신발이 빠지거나 발이 빠지거나 뭐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그런 신발들을 신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번은 좀 이런 표현은 그죠? 안전도 아니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오답입니다. 금방 아셨을 거예요. 다음 문항 가도록 할게요. 42번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번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번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번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번 복압이 상승되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혈압이 저하되어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잠깐 앉아 있다가 어지럽지 않으면 그때 이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 목소리가 안 풀리네요. 사실, 어제도 8시간 강의를 하고, 지금 아침에 오늘 휴무여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의 목소리 같지가 않아서, 같은 너울쌤이 맞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빨리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렇다고 목소리 회복될 때까지 제가 업로드를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죄송하지만, 네, 이 목소리도 그냥 사랑스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43번입니다.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번 뒤처리할 때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4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에 머리를 낮춘다.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데워주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 닦을 수는 있으나 네, 항상 물기를 제거하신 뒤에 옷을 입혀주셔야 되겠죠? 수분이 피부 손상을 일으켜서 욕창이나 피부에 상처 유발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로 4번 같은 경우에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하시려면 상체를 상승시킨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에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네,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요. 버리지 마시고 시설장님이나 간호사에게 보여주거나 또는 정확하게 상태를 기록해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까지 가주셔야 정답이에요. 제가 표준교재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버리지 말고 시설장 하나가 빠졌어요. 또는 간호사에게 보여주거나 정확히 기록해서 보고해야 한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4번입니다.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번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5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맞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윗옷을 올려주는 건 맞는데 가슴이 아니에요. 허리까지. 사실 이런 부분은 표준 교재를 좀 꼼꼼히 읽지 않으시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교재의 내용들을 진짜 맞아? 허리가? 이렇게 꼭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표현법도 있으니까요. 예, 세부적인 거. 그래서 이 가슴이 아닌 허리까지만 네, 의도서 올려준다는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여시면 안 되죠. 기저귀 교환이 다 끝나고 나서 환기를 하시는 거지 하는 동안에는 감기 걸립니다. 네. 자, 4번 같은 경우에 허리를 들 수 있다면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해서 기저귀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죠.
음. 5번 같은 경우에 교환할 때마다 보고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교환을 하시면서 배변 상태 이상 유무이거나 특이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때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45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번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번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네, 정답은 2번이죠.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면, 예, 역류합니다. 네, 그죠? 역류 맞죠? 예, 소변 주머니가 위에 있으면 담겨져 있는 소변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예,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배설물에 의해서 당연히 요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좋은 내용이잖아요. 2번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문제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물었으니까 잘못된 거 골라주는 거거든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46번입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3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4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5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정답은 1번. 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항상 예, 입은요, 그죠? 치아는요, 위쪽이 1번이에요. 위쪽. 그래서 이게 닦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의치 관리도 마찬가지고 칫솔질도 마찬가지죠. 네, 항상 위쪽 1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목젖까지 깊숙이 닦으면 구토 일어납니다. 닦으실 때는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힌다. 좀 이상하죠? 네.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은 안 들어갑니다. 닦아주니까. 일회용 스펀지나, 서랍자, 꺼즈를 감은 서랍자. 예, 그게 이제 물이나 생리식염수 적신 거. 요런 걸로 닦아주는 거고, 치약은 칫솔질 할 때 등장하죠. 4번 같은 경우에 똑바로 눕힌 자세보다는 상체를 상승시킨, 부득이하게 똑바로 눕히더라도 상체는 상승시킨 자세. 아니면 또 옆으로 돌린 자세. 네, 5번 같은 경우에 구강에 점막에 염증이 있다면, 예, 구강청정제 아니고요.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47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발라준다. 2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3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3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답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 물, 린스, 젖은. 네, 네, 다 물이에요. 음. 두발 전용 세정제의 가장 큰 장점이 물 없이 사용하는 두발 전용 세정제 이거잖아요. 앞에가 좀 빠져있지만 그거 단어는 저 문장을 빼고 문제를 만드니까 오답이 전부 다 물. 예, 물 안 써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틀린 거예요. 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린스 안 쓰죠. 두발 전용 세정제 하나로 예, 거품이 나게 충분히 바르고 네, 마른 수건,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거품을 제거시켜줘서 닦아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뭐가 있다고요? 물 없이 쓰는, 네, 그걸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신다면 두발 종류 세정제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항이요. 48번입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를 수평으로 하고 눕힌다. 2번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번 코털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4번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5번 면봉으로 귀안을 깊숙이 닦는다.
정답은 3번. 네, 코털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네, 깎아주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수평이 아니라 항상 상체는 상승시킨 자세, 반자위 우리 배웠죠? 네.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눈곱이 있는 쪽이 아닌 예, 그죠? 눈곱이 있는 눈이 아닌 없는 눈. 항상 닦이는 원칙이 있어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오염된 곳으로 가는 거니까 눈곱이 없는 쪽이 훨씬 깨끗하죠? 그쪽에서 눈곱 있는 쪽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수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네, 한번 불러볼까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예, 노을 세면 손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하거든요. 네, 손가락으로 본인 얼굴에 3번만 집어주시면 그 다음 알아서 내가 인지를 한다. 시험장 가셔서 목소리 내지 마시고 손가락아 한 번 세수 순서를 짚어봐라. 갑니다. 나의 손가락이. 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손가락 딱 검지 하나 드시고 자 시작합니다.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에 눈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렇죠? 항상 위험에 가장 취약하니까 시작을 눈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 한 번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시면 순서는 다 추려집니다. 네, 깊숙이 닦으시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죠? 기지를 제거하는 거 안 된다. 뭐 깊숙이 닦는다. 뭐 이런 표현 다 틀리잖아요. 다문화 갈게요. 49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네,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지를 닦는다 맞고요. 자, 여기 닦는 순서 또 있어요. 규칙이죠. 네. 자,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팔은 말초가 손끝에서 예, 중심인 어깨. 네, 두 개의 순서 바뀌었죠.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 거고요. 요방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가 아니죠. 네, 갑자기 노래세요. 위, 아래, 위, 아래. 거기 아니고 원을 그리듯이. 동글동글동글, 그죠? 네. 원을 그리듯이 유방을 닦아주셔야 돼요. 자,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말추에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니까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 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 네, 왜? 대장의 위치가 시계 방향으로 네, 중심 위치를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닦아주셔야지만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0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자, 선생님들이 찾아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일단 벗겨요. 우리 벗길 때 순서. 입을 때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네, 요거 딱 일단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자, 순서를 추려야 되니까. 자, 가부터 라까지 딱 보아하니 어떤 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나요? 네.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줍니다. 여기 1번이죠. 네. 그 상태에서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상하고 계시나요? 네, 요런 문제들은 좀 상상하셔야 돼요. 동작들을 잘 그려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엉덩이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순서가 추려지는 거죠. 벗길 때는 어느 쪽부터인가요?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그래서 다 엉덩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쭉쭉쭉쭉쭉쭉 바지를 끌어내립니다. 거북을 맞으셨으니까 발목까지 내려주시는 거죠. 발목에서 건강한 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 쪽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네, 요 순서였어요. 여기는 순서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먼저였지라고 하는 동작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네, 라가 다나 순서가 좀 빨리 추려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합니다. 그냥 딱 순서대로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게 나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동작을 쭉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어서 순서를 추려주는 문제. 네,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들 겪어보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5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 1번입니다. 네, 어려우셨나요? 네, 아닐 겁니다. 네, 잘 찾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옆으로 누웠다. 옆으로 누워 있는데 걸터 앉춘다. 네. 자, 요양보호사의 팔을 먼저 좀 잘 찾아볼까요? 네. 한 팔은 네, 목 밑에 넣어서 어깨 쪽을 완전 이렇게 받쳐줍니다. 나머지 한 손은 네, 여기 엉덩이하고 대퇴 허벅지 부위를 받쳐줘요. 네. 요 그림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틀린 거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보시면 여기도 하체 하나는 한 팔은 상체, 한 팔은 하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네, 다 상체로 갔으니까 잘못된 거죠. 나머지 또 하나 잘 봐주셔야 될 거는 건강한 팔이에요. 건강한 팔을 이렇게 바닥을 잡고 지지할 수 있는 거. 대상자의 몸이 아니라 이러면 사실 대상자 되게 힘들어요. 온몸을 다 지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편마빗이라고 색깔이 이렇게 칠해준 것 같거든요. 진하게. 건강한 팔로 바닥을 짚고. 예, 이런 그림들 문제 나오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하시면 돼요. 다른 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비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좁혀집니다. 답 찾으실 수 있거든요.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자, 여기도 그림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도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도 조금 헷갈리셨나요? 사실 이 문제를 정답 빨리 찾고 싶고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286페이지 표준문제 딱 치면 딱 나옵니다. 네, 우리 없는 거 아니고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예, 사진을 이미지화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서 보조입니다. 네, 앞에서 보조. 자, 앞에서 보조일 때는 네, 마비된 쪽 다리, 무릎을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지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 요거 틀렸어요. 무릎에 이렇게 딱 맞닿아야 되는데 다리에 그죠? 닿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근데 지금 그림에 글씨에 잘 보시면 마비 쪽이 오른쪽 편마비라고 하잖아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 맞닿아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좁혀집니다. 이렇게 두 개로. 예, 항상 그래요. 네, 모든 문제가 아닌 거를 지워가다 보면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좁혀져요.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에서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를 찾아줘야 되는 거냐? 상체를 지지할 때 양손을 허리로 지지죠, 허리. 예, 그럼 여기는 허리가 아니라 팔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답이 맞춰지는 거고요. 사실 저는 요 문제 풀면서 요거 하나 헷갈렸어요. 강사님 저도 헷갈리는 거. 어떤 거냐면 요양보호사 얼굴. 예, 이쪽에 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뒤에 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비 쪽에 어깨 상체를 요양보호사의 얼굴로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였으니까.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그림에서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마비 쪽 무릎을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지지한다. 두 번째, 상체는 허리를 지지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예, 요양보호사의 얼굴이 마비 쪽 어깨에 힘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면 정답이 2번으로 네, 이렇게 딱 좁혀집니다. 자주 보시다 보면 예, 그림 눈에 많이 익혀지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표준교재에서 정확한 사진으로 한번 예,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출제도 표준교재에 있는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 문항 볼까요?
네, 53번입니다. 또 그림 문제입니다. 오늘 그림 많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풀어보세요. 정답 공개합니다. 2번이죠. 네,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뒤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시는 뒤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또 그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2번이죠. 잘 찾으셨을 거예요. 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54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네, 정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네, 제가 표준규칙 그림 갖고 왔어요. 네, 지금 문제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가는 거니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죠. 대상자 가까이 휠체어를 가져와서, 네, 잠금장치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에, 네, 팔걸이를 잡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가다, 그 다음에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허리를 펴게 하시면 됩니다. 네, 3번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일어나도 지지해서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 나라 정답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5번입니다.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왼쪽으로 넣어준다. 3번 대상자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로 하여 이송한다. 4번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5번 대상자 왼쪽 발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사가 아니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부축하기죠, 부축하기. 1인 부축하기. 우리 부축하기 할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어느 쪽에 갑니까? 건강한 쪽에 갑니다. 그래서 왼쪽 발목이었으니까 오른쪽에 밀착하셔서 움직임을 최소로 하셔서 이송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문제 맥은 뭐였냐면 부축하기 할 때 그 동작 있어요. 다 불편한 쪽에 가지만 부축하기 할 때면 건강한 쪽에 가셔서 어깨를 한 손에 딱 연보사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예, 부축해서 이송하는 그림 있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네, 5개 중에 찾아보십시오 한 거예요. 그 3번이 가장 근접한 답입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 중에서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2번 이동변기, 3번 목욕의자,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수동침대. 정답은 5번 수동침대죠. 네, 자, 표 가져왔습니다. 대여 품목 8종, 구입 품목 12종. 둘 중에 하나는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혼용으로 같이 다 2개가 되는 건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실외용은 대여고요. 실내용은 구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여 품목으로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무겁고 크고 비싸고 이거를 네,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다 대여예요. 대여 품목 한 번만 읽어볼까요?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배외 감지기, 경사로인 실외용, 욕창 예방 매트리스.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꼭 암기해 주세요. 다음 문항이요. 57번입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사용한 물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입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습니다. 카테터와 같은 고무 제품은 햇볕에 놓으면 쫙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늘에서, 네, 모아서 한꺼번에. 아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때마다.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가 아니라 1일 1회 이상. 자,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로 하시면 흡착, 응고, 착색. 네, 그래서 항상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준다. 물의 순서 바꿔주셔야 되죠.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58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4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5번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정답은 3번. 조명은 자답게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331페이지를 옆에 펴놓고 있거든요. 읽다가, 음? 저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고, 4번도 아니고, 네, 5번도 아니고, 취침시 침대는 허리가 아니라 가장 바닥에. 전기 코드는 뭐지? 네, 이렇게. 이 표준 교재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뭐라고 나냐면 바닥에 전선,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있으면 보행 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고정이 아니라 치운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문제를 많이 못 만들어요. 제 문제를. 네. 그래서 제가 출판사 문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예, 만들다가 하는 게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그럼 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는데 여기는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거든요. 좀 어거지와 같은 약간 느낌이 드는 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표준 교재대로 요양보호사 시험은 교재에 뭐라고 나왔는데요. 거기에만 정답을 맞춰줘요. 국시원이 그렇게 정답을 딱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치운다. 그래서 고정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치운다. 예, 우리 그렇게 기억합시다. 몰라. 일단 뭐 바닥에 있으면 다 치운다. 걸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이것도 선생님들이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은 3번. 네, 1번, 나, 안전핀을 뽑는다. 네, 그 다음 2번, 네, 라,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예, 불꽃 향해서 딱 잡고요. 그 다음에 3번, 네, 손잡이를 움켜쥔다. 그러면 분사가 됩니다. 4번, 네, 나가는 거죠. 네. 요런 문제도 네, 납니다. 실제 국가고시에서도 났던 문제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순서가 참 쉽다. 그럼요. 우리 연구사 시험 문제는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쉬운 건 좀 빨리빨리, 어려운 건 조금 고민하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상식어로도 알면 참 좋은 거.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0번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것은 1번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번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번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한다. 4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5번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딱 방치 듣는 순간부터 너가 답이야. 느낌 오시죠? 네.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높은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식중독 안 합니다. 네, 근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죠. 뉘앙스에서부터 딱 정답이 눈에 탁 찍혔습니다. 네, 5번입니다. 다음 문항 갈게요. 자, 61번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 풀면서 혼자 신이 나네요. 선생님들도 같이 신명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많이 웃고 있거든요, 지금. 자, 61번에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예, 자, 잘 보시고요. 1번, 약한 햇볕에 말림. 2번,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3번,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4번,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5번, 산속에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약하게 짜는데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도
표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졸업생 선생님한테 옛날에 카톡으로 받았던 문제예요. 교수님 이거 헷갈려요. 이거 약하게 이렇게 짜라고 했는데 이거 세탁기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 384페이지에 가면 네 있습니다. 진짜 그대로 있거든요. 요거 아래에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설명 써 있어요. 예, 확인하고 싶으시면 384페이지 가시면 나옵니다. 네, 다음 문항이요. 62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2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하셔야 휠체어 같은 것도 딱딱 들어가서 딱 고정돼서 앉으실 수가 있고요. 얼굴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라 네, 발 밑에를 비출 수 있게, 그쵸? 그 다음에 문턱은 없애시는 게 좋고 깊은 욕조 위험합니다. 깊은 것보단 얕은 욕조를 사용하길 권장하고요. 둥근형 문고리는 손가락의 소근육이 불편해져서 사용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열고 닫기 편한 막대형의 문고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여가 활동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4번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5번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치매 대상자 어르신이니까 익숙한 사람 좋죠. 규칙적인 거 좋습니다. 새로운 거 두려워해요. 네, 침상 말고 좀 거동 가능하시게. 네, 그 다음에 바꾸는 거요. 낯선 거잖아요. 네, 적응 잘 못하세요. 5번 같은 경우에 줄여가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실 수 있게. 네, 다음 문항이요. 6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열량 섭취를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이죠. 네,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 네, 삼키는 게 좀 어려워지세요. 그래서 이제 갈아서 또는 약간 걸쭉한, 너무 묽으면 살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 배회가 있으시다면 활동량이 있는 거니까 열량의 섭취량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계속 음식 주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드실 수 있게. 네.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주시면 큰일 납니다. 배웠잖아요. 자꾸 먹는 거 요구하실 때 대처하는 방법들, 네, 문제 행동에서 그쪽으로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손잡이는 자꾸 가벼운 게 아니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무거운 거, 그리고 소근육이 예, 퇴행이 되셔서 이 손잡이 뭐 작은 거 잘 안 되시니까 얇고 작은 거보다는 크고 뭉툭한 거, 그래서 크고 무거운 숟가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5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번 대상자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4번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5번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눈높이에 맞춰서 화장실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요. 화장실 복도 어르신 이동하시는 곳 이런 데 화분이나 걸려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밤에도 화장실 전등은 켜지는 게 좋고요. 둥근형 아까 나왔죠. 둥근형 문고리보다는 네, 막대형. 네, 그래서 열고 닫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 예, 이런 것도 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좀, 예, 그러니까 신발이 화장실 안에 운동화. 좀 언밸런스 하죠. 화장실 신발은 좋은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안전한 신발 요런 부분의 신발의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무로 되어 있는 예, 그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지 약간 얘도 억지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일단 정답이 2번이 있으니까요. 우리 개의치 않고 그냥 가도록 합시다. 네, 5번 통과. 그렇죠? 자, 다음 문항이요. 66번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이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2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3번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4번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반복 행동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문제 행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처 방법은 주의환기법이에요. 좀 약간 뭐랄까 엉뚱하다,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주의환기법을 쓸 수 있는 거 지금 3번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안 돼요. 요런 문제가 조금 약간 애매한데요? 교수님 좀 애매한데요? 예, 좀 답이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저희 댓글에 가끔 와요. 댓글에. 이해합니다. 제가 봐도,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린 또 표준 교재대로 답을 찾아주셔야 되니까. 네, 요양보사 표준 교재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은 주의 환기법. 네, 그 지금 3번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거죠. 이 하던 거를 놓고 어르신이 할 만한, 좋아할 만한 관심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 주시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7번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침해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2번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3번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4번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발버둥을 친다. 여기에서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파괴적인 행동하고 좀 가깝죠.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이제 거치게 발버둥을 치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1번이죠. 네. 일단 중지하시고 조용한 방에서 좀 쉬게 하셔서 그 화가 좀 가라앉으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예, 요것도 표준 교재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68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2번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며 조명을 끈다. 3번 남의 옷에 손대면 안 돼요. 라고 옷을 정리한다. 4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5번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해질녘에 문제 행동을 하시네요. 그쵸? 근데 꼭 다른 대상자 사물함에서 옷을 막 꺼내고 계신 거예요. 내 사물함에서 꺼내든 남 사물함에서 꺼내든 대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찾아봐야 되니까 소리쳐요? 안 돼요. 단호하게 혼내요? 너무 무섭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예. 이러면 어르신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내일 찾으세요. 조명 끈다. 안 됩니다. 남의 옷에 손대면 안 되십니다. 다 혼내키는 거예요. 네. 취미 어르신도 혼내키면 큰일 납니다. 1번, 3번, 5번. 어르신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네, 문제 막 소리 지르고 어르신이 더 화를 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네, 저랑 같이 찾아볼까요? 네,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셔서 그 행동에서 네, 조금 이제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까처럼 주의환기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헷갈릴 거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이 문제 제가 읽으면서 이 문제 정도는 내가 풀어줄 수 있어. 간단히. 네, 불친절하시잖아. 언어의 소통에서는 친절한 답안만 찾으면 돼요. 네, 크게 답이 4번이었어요. 다음 문항 갈게요. 69번입니다. 기저귀를 착용 중인 대상자가 바지 속에 손을 계속 넣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2번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옷이 너무 꼭 끼어 불편한지 확인한다. 5번 시설장에게 알린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옷이 너무 꼭 끼어서 불편한지 확인한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입니다. 네, 어르신이 이런 행동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옷이 꽉 껴서 불편한지, 피부에 손상이 있는지 이런 유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0번입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1번 창의력, 2번 단기 기억력, 3번 수능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 능력. 정답은 2번 단기 기억력입니다. 자, 치매 단원 한번 쑥 네, 해상해 보세요. 거기에 내 건강 일기 쓰기 있었죠. 네. 그런 부분. 이게 지금 경증 치매 대상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 문제를 잘 보시면, 예, 약간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뭐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 거냐면, 표준교재에 내 건강 일기 쓰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서 만약에 내 건강 일기 쓰기라는 예, 이 제목을 붙였다면 이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문제입니다. 내 건강 일기 쓰기는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급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모 안에는 내 건강 일기 쓰기라는 말은 따로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 보면 답만 찾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좀 꼬치꼬치 따지고 들겠다. 약간 그렇다면 그러면 아, 네, 맞습니다. 내 건강 일기 쓰기는 경증 치매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책이 그렇게 나오니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는. 네,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네모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인지 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거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습니까?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단기 기억력을 묻는 거였잖아요. 이렇게만 본다면 네, 그냥 정답 2번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인지 기능이 인지 이 활동이 어느 단계입니까? 라는 걸 묻는다면 네, 요거 문제 조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있지만 그 문제대로 풀어줍시다. 네, 하나 더 하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 잊어버리게 내공과 일기쓰기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프로그램이었구나. 네, 하나 플러스 하나 더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악기 연주하기, 2번 선 따라 그리기, 3번 달력 만들기, 4번 물건값 계산하기, 5번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정답은 3번 달력 만들기 진압력이었잖아요. 네, 진압력이 시간, 장소, 사람. 그래서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달력 만들기는 진압력 향상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자, 우리 인지 프로그램의 그 치매 인지자극 훈련. 네, 그 활동 예시들이 각각 어떠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예, 이렇게 제가 정리했어요. 이거는 제 채널에 네, 쇼츠 있죠, 쇼츠. 거기에도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하는 프로그램, 경증치매, 중증치매, 프로그램명도 써놨지만 그 프로그램을 한 시간씩 분석하다 보면 지금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그럼 빈칸 채우기. 예, 그쵸? 예,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동 능력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손동작 훈련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손 모양 똑같이 만들기. 언어적인 자극, 타인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지 자극 훈련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물어본다면 인사말 연결하기. 이런 식으로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저도 내고 있고요, 지금. 네. 네, 내가 죄송해요. 네, 출판사 저기 팀장님한테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거니까 우리 정지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돼요. 두 번 안 읽어도 됩니다. 한 번씩 읽으면서 근데 생각이 안 나시면 반드시 표준교재의 478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활동 예시를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정리한 페이지를 본다면 예, 효과는 2배가 날 겁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5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여서 경청 기울일 경이거든요. 들을 청. 그래서 약간 차세가 팔짱 끼는 거 안 좋잖아요. 손가락 지적도 아니고 시선은 한 곳에 고정이 아니라 위아래로 살짝살짝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긴 침묵은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항이요. 73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3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4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5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이죠. 네, 시각장애니까 앞을 보실 수 없는 분이어서 촉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촉각을 뭐 만져보게 하셔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 듣기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네, 그쵸? 말로다가 하셔도 먼저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시고 접촉을 하셔야 덜 놀라는 거고요.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마주보고 눈짓으로 앞이 안 보이셔서 가능하지가 않을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쵸?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자, 요양보호사 어떻게 말할까요?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3번 이렇게 누워 계시면 큰일 나요. 4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나전달법이죠. 나전달법의 단계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램. 이 단계에 맞춰줘요. 근데 기출 문제들을 잘 보면 바램은 거의 빼고 세 가지로 만들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워만 계시니 행동이죠. 어르신의 행동. 예, 어떻게 되냐면 근력이 떨어질까 봐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제가 걱정됩니다. 음, 발음까지 해주면 좋아요. 네, 근데 보면은 보통 3개에서 단계 거의 끝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행동, 영향, 느낌. 다음 문항 갑니다. 자, 75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음에 큰 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4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 대상자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셔서 잘 안 들리시니까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 네, 입으로 발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몸의 큰 소리. 아, 네, 별로. 이게 좀 난청이다라고 봐도, 난청 청각이어도, 고음의 소리부터 안 들려요. 그 중점이 좀 낮은 톤. 빠른 속도로 하시면 또 못 알아들으시죠. 반말 안 됩니다. 아, 네, 속삭인다고 들을 수 없습니다. 다음 문항이요. 76번입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1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2번 그 동안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참으세요. 3번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못 오죠. 4번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5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더 외로워요. 정답은 4번이죠. 네, 공감이니까. 공감은 1번 인정. 어, 인정. 네, 그 다음에 그 대상자의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나의 기분이 어떨까? 예,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고, 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우, 네, 매주 보던 자녀들이 못 오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내가 이 상황이었던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죠?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내 공감 대응이 됩니다.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7번입니다. 다음 중 지식이 의심되어 하임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네, 한번 답 찾아보실까요? 네,
바로 찾으셨죠? 아, 내가 이게 숨기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돼요. 네, 이게 제가 문제집에 이렇게 답이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화이트를 지우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티가 났네요. 죄송해요. 몇 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림 요번 문제 중에 뒤에도 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 찾지 마시고 정답을 찾으세요. 자, 우리가 하임리히법. 예, 지금 질식에 의심되는 증상이 딱 목이죠, 목. 예, 숨이 딱 막히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그래서 두 손이 가슴을 딱 대고 표정? 예, 표정은 똑같네요. 네. 숨을 못 쉬어서 답답한 그런 표정. 네, 금방 찾으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자, 요것도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자, 기도 유지할 때, 네, 일단 다 아닌 거 아시죠, 금방. 응. 자, 이마는 뒤로 젖히고, 턱은 위로 올라오고, 그쵸? 네. 아,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도 올해 병원에서 임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악고상, 하악은 들고 두부는 네, 뒤로, 머리는 뒤로. 이게 있었는데 용어가.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네, 다음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번이요.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너무 티가 나지만 1번. 네. 자, 일단은 옆으로 눕는다 이건데 그냥 옆이 아니죠. 우리 책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전문 용어로 우측이 이렇게 표현. 그럼 좌측이 하면 안 되나요? 좌측이보다는 우측이를 권장합니다. 심장이 눌리지 않게 순환이 숨쉬는 게 훨씬 더 잘 되게. 그래서 예, 회복 자세는 우측입니다. 네. 다음 문항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인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2번.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5번 전원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 손을 떼주셔야 정확한 분석이 들어갑니다. 네. 자, 1번에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네, 손 떼주셔야죠. 손 딱 떼고 전기 충격 샥 넣어주셔야 되고요. 예, 2분 간격으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셨으면 2분이 아니라 바로 가슴 압박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제세동기 순서 있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전원켜기, 2번 패드 부착, 3번 심장 리듬 분석, 4번 제세동. 이 순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8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네, 맞춰야 되겠죠? 자, 옆에 틀린 문항 번호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틀린 번호의 문항 보시고요. 몇 번대에서 제가 요거에 맞춰서 문제 만드냐고 사실은 좀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요 번호를 잘 보시고 선생님들 틀린 번호에서 몇 번대에 예, 이게 틀린 건지 확인하셔서 나 치매 단원이 많이 틀렸다. 63번부터 71번까지.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표준 교재 페이지 써 있어요. 이쪽 단원으로 교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단원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좀 적용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 45문항을 풀어보시면 확실히 공부했던 단원에 오답이 많이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는 저도 문제풀이 모의고사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안 풀어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점검하는 자가진단용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체크하시고 표준교재나 단원 문제를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네, 점수가 많이 상승이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는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모의고사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거예요. 단원 문제가 완벽하다면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놔도 나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내리고 모의고사는 조급하면 모의고사 계속 풀어요. 이 80문제 풀고 80문제 풀고 80문제 풀고 그런 방법보다는
자가진단 용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분석까지 다 마쳤고요. 네, 저는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다음 주에, 네, 이번 주는 아마 하나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회복되면, 제가 일이 많아서 조금 회복이 되면, 그때 또 다시 2회 텀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의고사 문제로 우리 선생님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 좋은 목소리로 녹음하고 있는 저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오늘도 최선을 다한 1시간 앉아있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보다 선생님들이 더 힘듭니다. 네, 듣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떠들긴 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 본인 스스로에게 오늘도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시고 화이팅! 예, 또 너울쌤이 힘차게 응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아, 가려고 했는데 요거 놓쳤네요. 인사 다 했는데. 네. PS 추가 들어갑니다. 단원 문제 여기 있어요. 네, 만약에 표준 교재로 보기 어려우시면 단원 문제 제 거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단원 문제니까요. 거기 각 단원을 영상만 좀 부족한 단원만 보충해 주세요. 진짜 갑니다.